어찌 될 것인가? 과연 선거 결과 뭐 누가 되든 뭐 바뀌겠나? 주식하는 사람은 무조건 국힘이 돼야 된다. 민주당 되면 주식 큰일 난다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온 그 근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이 언제 우리나라 그 정당을 신경을 썼습니까? 아니 미국이 더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뭐 그 민주당이 된다고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된다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로 보셔야지. 글로벌로. 일본 대만 금투세 도입 후 폭망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믿어요? 대만 금투세가 언제 도입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1996년도입니다. 우리나라 IMF 1997년도에 빠졌죠. IMF 때 40% 빠진 거 그게 금투세 영향일까요? 왜 그 이상한 눈먼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금투세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투세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금투세에 대해서 그래 다들 말을 많이 하시니 우리 9시 반 전까지 짧고 굵게 금투세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금투세가 도입돼야 되는 이유. 금투세 도입을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대로 합시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는 존재하잖아. 뭐냐 그러면은 주가 조작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주가 조작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지금의 문제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손실이 나도 손실을 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손절도 거래로 치기 때문에 손실을 내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세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주가 조작이랑 금투세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금투세는 뭐예요? 번 놈 세금 낸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뭡니까? 벌어도 세금을 안 내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차명계좌 얘기가 나와요. 자, 차명계좌를 쓸 때 지금의 시스템상에서는 거래세 시스템상에서는 차명계좌 쓰시는 분들이 차명계좌 당사자가 세금이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금투세가 if 만약에 도입된다 그러면은 차명계좌 쓰는 게 많이 제한됩니다. 못 쓴다는 건 아니지만 막혀요. 왜? 그 사람이 벌어서 수익이 더 늘어난다 혹은 주식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신고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금도 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계좌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주가 조작 혹은 우리가 차명계좌로 많이들 거래를 하시는 걸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다 막히는 겁니다. 차명계좌 거래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뭡니까? 차명계좌에 대한 우리의 지금의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는 금투세가 필요합니다. 작전치고 우리가 그 뻥계좌로 매수매도하는 거. 그리고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에는 우리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을 때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것도 줘야지. 왜? 거래세가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5천만 원을 기준을 낮추면서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로 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거래세도 이거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0.23이라고 하는 이거를 같이 낮춰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거래세가 지금 당장 한 방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빈도 매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한 방에 없애고 돌리면 이게 세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갑자기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세입세출 면에서도 이거는 계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5천만 원 끊고 2,500 끊고 뭐 2,000 끊고 1,500 끊고 점점점 내려오면서 거래소도 점점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법만큼 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현재 문제점 있죠. 우리 배당 많이 받으면은 요거랑 뭐 합산돼요? 예적금이랑 같이 합산되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합산돼?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는 사업소득, 소득도 같이 합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소세 얘기 들어가잖아. 종소세. 요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분리과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왜?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그리고는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에 뭘 또 줘야 됩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미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미국 거리냐 그러는데 미국은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투자하시면은 거의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가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대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당장 세금을 걷어야 되고 당장 어쩌게 저쩌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 원천징수를 하니 뭘 하니 손실은 나중에 상계 처리를 해주겠니 어쩌니 저쩌니 개똥 같은 소리 하는데 미국도 1년 동안 토탈 내가지고 연말에 부과하잖아. 무슨 원천징수입니까? 돈을 받고만 싶어 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1년 토탈해서 니 올해 얼마 벌었으니까 딱 잘라서 내년 올해 얼마 내세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 왜? 법인도 그렇게 하잖아. 법인도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그래서 법인세 얼마? 아니 이게 사업도 법인채도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끊고 월급쟁이들도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끊는데 왜 주식 투자는 바로바로 끊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 A랑 B가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부분에서 뭘 연구하라는 거야. 영국의 사례 연구하시고 프랑스 사례 연구하시고 일본 사례 연구해가지고 미국 사례 연구해가지고 이걸로 하자고. 얘네들이 금융선진국이니까 독일 사례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자고. 뭐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벌었는지 모르잖아. 그지 않아요? 누가 얼마 벌었는지 모르잖아. 누가 어떤 식으로 장난질 치는지 이게 추적이 귀찮게 해야 되잖아. 근데 금투세 도입하면은 바로 소득을 얻는 순간 신고가 들어가죠. 저 계좌는 왜 돈을 벌었지? 저 사람 소득은 아닌데? 저 돈이 어디서 나왔지?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투세 여기에 어그로를 많이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투세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오잖아. 상법. 지금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왜? 지금의 우리나라 그 상법도 그렇고 금융 관련돼가지고 혹은 뭐 세법 관련돼가지고 다들 언제적이야? IMF 이전법이잖아. 우리나라 글로벌 되기 이전이잖아. IMF 이전법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요? 이거를 이제는 글로벌화 해야지. 글로벌화. 이제는 세계 표준에 맞춰서 나가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하면은 증시가 폭락할 거다. 기업이 펀더멘탈이 맞으면은 배당 잘 주고 주주환원 잘해주면은 그게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요? 다 작전 주고 다 그 세력 주고 다 급등 주고 다 차트쟁이들이고 그렇잖아.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아니잖아. 그러니 핵심 되는 건 뭐예요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그걸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단순히 지금 이걸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어그로만 끄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거는 시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전환사채로 장난질하는 거 막았다. 배당도 이제 선봉시하게 만들었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했다.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잖아. 그럼 진짜로 이게 될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갖고 나와야지. 저거는 그럴싸하다 하는 걸 갖고 나와야지. 솔직히 이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장도 투자하고 미장도 투자하고 글로벌 다 보는 상황에서 금투세 얘기 나와가지고 금투세 뭐 그래 지금 얘기하는 뭐 거래세에 금투세에 이중과세에 뭐 원천 징수에 뭐 장기 보유해봤자 세제 혜택도 없고 뭐 불만은 되게 많아요. 근데 딱 보면은 그거야. 이걸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선진국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들고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할 마음이 할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금투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투세 그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노?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야 지금. 될 수 있는 법,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이 정도는 그럴싸하다, 논의가 될 만하다를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허점 뻥뻥 뚫려있는 법 갖고 나와가지고 금투세 도입, 그거 도입하면 오히려 더 개판 난다 인정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금투세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 차명계좌 때문에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왜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계좌 만들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요새는 계좌도 다 못 만들어. 계좌도 만들려면 시간 있다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은행 예적금 할 때는 계좌를 그렇게 빡세게 관리하면서 증권 계좌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그렇지 않아요? 증권 계좌가 오히려 우리가 예적금 시장보다 오히려 지금 CMA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 사람들의 돈이 이쪽에 서민들의 돈이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왜 여기는 법이 허술해? 여기는 개빡빡하게 해놓고 그지 않아요? 왜 증권계좌는 이렇게 쉽게 만들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사기를 치기 쉽게 만들어놨냐고. 왜? 누군가가 먹을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제대로 때려야 돼요. 이거는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그냥 법이라고 띵 만들어 놓고 악법도 법이다. 이건 악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후퇴시키는 법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투세 도입은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문제점,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글로벌의 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의 미국과 이 네 가지의 국가만 하더라도 법이 다 달라요. 프랑스는 여전히 이중과세 중입니다. 프랑스는 이중과세예요. 거래세도 있고 양도세도 같이 걷어요. 프랑스는.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냥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합니다. 너무 그건 억울하지. 법이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자유경제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왜 대충 벽돌 쌓듯이 쌓고 있냐고. 지하 10층까지 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금투세 도입은 찬성합니다. 금투세 도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난질이 줄어듭니다. 피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저 상황은 너무 초등학생식이에요. 그잖아요. 너무 초등학생식이에요. 한국
미국은 법 만들 때 그렇게 심도 있게 고려해서 만들지 않는데라고 하시는데 법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과정이 일본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미국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편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그걸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뺏겨온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현지화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금투세는 그거를 뺏겨오지도 않았어. 야, 뺏겨오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장난질이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장사는 우리나라 자본 규모 대비 상장된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에서도 지적하는 문제예요. 한국은 잡주가 너무 많다. 한국과 동일한 경제 규모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비 3분의 1, 4분의 1의 상장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3배, 4배 많은 상장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상패가 되니 많이 하는 애들이 그렇게 수두룩 빽빽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산업공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업공상. 여기가 저 윗분들이고 여기가 주식쟁이들이잖아. 산업공상이라고 나온 조선시대의 요 글자가 말 그대로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을. 그러니 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안 좋아했다라는 거고 돈에 대해서 이게 낮춰보는 건데 그게 이게 왕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경제를 베이스로 숫자를 베이스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잖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냐고. 왜 아직도 이게 이렇게 천대받고 있냐고. 근데 실제로 여의도 가면은 누구누구 모여있어요. 상이 모여있어요. 여의도를 가면. 맞잖아. 여의도 금융권, 여의도 정치권.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지. 옛날에는 이제 천민으로 취급했던 광대들. 광대역이 있잖아. 요새 여의도 가면 누구 있어? 사 있고 상과 광이 그 여의도에서 KBS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유튜브의 시대고 그리고는 지금은 돈의 시대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헤매고 있는 부분 그리고는 금투세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저 후진국에 있는 그런 법안보다도 그 못한 그런 법이 튀어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냐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뭐 제가 여기서 방구석에서 말해봤자 얼마나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마는 금투세 도입은 돼야 돼요. 도입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제한된 부분으로 바뀐다? 택도 없는 소리. 바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 분리과세 이것도 얘기가 뭐 선거철에 잠깐 나왔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거 배당 분리과세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배당 분리과세 지금 얘기는 또 뭐 세금이 어쩌고 뭐 어쩌고 눈앞에 있는 고고 조그마한 걸 읽기 싫어가지고 이걸로 뭐 세금 얼마나 들어온다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분야가 어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부가가치세랑 법인세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때 그 나오는 그 돈들이 근본적으로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주식은 10몇 %밖에 안 돼. 이 자본시장은. 근데 거기서 그것도 줄어들 수 있잖아. 하여튼 그 바뀔 게 너무너무 많다.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저 PBR 기업 밸류업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도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들 보여주기식이야. 뭐 연구개발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5월에 관련돼가지고 저 PBR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온다 그러니까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냥 뭐 바뀌면 바뀌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방구석에서 저는 목소리를 낼랍니다. 예, 그리고 CPI가 나왔으니까 다시 보기 잘라놓고 CPI 보러 가도록 할게요. 금투세 도입되어야 합니다.